네, 2021년 1월 1일 사람과 사람 신년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이번엔 꿈 있는 사람 삼내 책공방의 김진섭 대표와 너와 나의 꿈 그리고 우리 동네의 기록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본인 소개할 때 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성경에 나오는 꿈 많은 요셉 같은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네. 그러면 너무 과분하고요. 네. 그거에 정말 아주 미약하고요. 저는 항상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꿔야 될 수 있는 꿀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보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좋고 꿈을 한 개를 꾸는 사람보다는 1000개를 꾸는 게 더 좋다. 꿈은 많을수록 좋다. 네. 네. 오늘 대표님의 꿈 이야기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회 첫 발은 잡지사에서 네. 시작하셨다고요? 네. 저는 잡지사에 있으면서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책은 되게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였다면 네.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치열함도 있지만 결국은 책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죠. 네. 매일 조간석간 신문 30개씩을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집이 좀 외곽에 있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본어로 회사를 출근합니다. 네.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기 현관에 신문이 한 30종 이렇게 와 있으면 그걸 들고 들어가 가지고 제가 6시 한 10분에 도착하니까 9시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니까 약 2시간의 시간은 나에게 오르지 있는 시간이니까 네. 그런 거를 한 12년 뭐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았죠. 그러니까 일 때문에 보신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저를 신문을 잘 못 봤죠. 뭐 그냥 후루룩 하면은 뭐 한 네. 5분이면 신문이 다 끝났는데 저는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ABC 20종이 있으면 20종마다 논조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마다 그런 차이점들도 좀 확인하게 되고 예. 또 그리고 당대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도 좀 신문을 통해서 얻으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트렌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다양하게 접근해 놓으면 세상은 내가 보는 안목과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5년 후, 1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게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고 잡지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여행? 아, 그렇죠. 여행, 네. 뭐 공부, 뭐 이런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유럽의 마인츠라는 곳을 가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곳이었고 마인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발견된 공방이 있었는데 그게 책 만드는 공방이었던 거예요. 1996년, 7년에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책이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한 땀 한 땀 가죽을 접어가지고 종이를 생산해서 만드는데 뭐 정말 아트북 같은 거를 보게 되고 네. 그 옆 동네를 가보니까 세상에나 교과서에서 나왔던 구텐베르크 미주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텐베르크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발견되죠. 아니 그 특별히 근데 어쨌든 뭐 그 책을 손으로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뭐 구텐베르크 박물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신기하거나 좀 그렇긴 하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은 기록의 문화지 않습니까? 네. 기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에다 쓰는 것이 기록이 아니라 그것이 묶어지고 그것이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구텐베르크는 1440 몇 년, 7년 정도 됐을 때 암흑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종교가 좀 퇴폐하고 네. 면죄부를 남발하고 종교가 썩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시점에 인쇄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서를 찍고 그게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그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회사를 관두고 네. 책 공방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게 2001년? 2001년. 네. 그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97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14시간 속에서 제가 뭘 다짐했냐면 한국에 들어오면 나는 책을 하나 쓸 것이다.
근데 뭐 위대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을 써야 내가 제일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책 잘 만드는 책이라고 네.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내적인 이야기를 쓰는 전문서 같은 건데 그때 그거를 제가 한국에서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1999년에 책이 다 만들어서 그 책을 내려고 하다가 밀레니엄이라는 시대가 돌아와서 네. 2000년 1월 1일 날 네. 제가 책을 이제 발간을 하죠. 음.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책 만들면 망한다, 뭐 이게 팔리겠냐 그랬는데 이 책이 제가 초판 4,000부를 찍었는데 네. 7개월 만에 매진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갈 길 가야 되겠다. 음. 그래서 2001년에 8월 달에 회사를 간두고 제가 창업을 했죠. 사실 전문서가 그 정도 나가기는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서 책이나 인쇄 관련된 물건을 엄청 모으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텐베르크에서 뮤지엄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에서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던 구닥다리 기계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모조리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모조리 갖다 버리는데 충격적인 건 어느 인쇄소 앞을 지나가는데 고물상 아저씨랑 주인 아저씨랑 막 실갱이를 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야 깡냉이를 좀 더 줘야지 이 기계를 가지고 가는데 깡냉이를 한 포대밖에 안 주면 안 되냐. 네. 응? 기계가 깡냉이 한 포대랑 바꿔줘? 그리고 가고 나서 선생님 물어보니 자기가 이제 업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옛날 기계는 버려야만이 새 기계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버리는 것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 네. 그냥 니아가에다가 고물로 네. 처리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받아서 이러다가 정말 모조리 다 멸종 동물처럼 기계도 멸종되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한 점 한 점 모은 것이 한 20년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 옛 것, 과거의 것, 이것은 낡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다 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이런 걸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으신 게 책과 인쇄 관련한 네. 물건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네. 책이라는 중심의 어젠다를 걸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만 얘기해요. 출판만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는 버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그 편집, 디자인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자만이 책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어둠에 있는 정말 그런 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다. 네. 그 중에 일부를 찾아보니까 책을 만드는 기계 이런 기계들이 정말 사라지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거를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작했죠.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네. 뭐 가장 오래된 물건이나 기억에 남는 물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기계 중에서 목괴선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목괴선요? 네, 네. 나무로 되어 있는 기계인데요. 장부에 줄을 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네. 노트 같은데 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줄 치는 기계인데 이게 1926년에서 30년에 만들어진 기계고 그때 외정 시대에는 이런 기계들이 대단히 많았답니다. 네. 장부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면은 기계로 옵셋 활판으로 만들 수 없으니 이런 특수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세금 계산서라든지 인쇄 수술이 발달되면서 그게 모조리 다 사라져요. 네. 이 기계는 충무로에 있는 외정 시대 때 만들어졌던 2층 그 건물에 2층에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 40년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 주인이 자기가 이거를 하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 대단히 귀한 물건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돼서 이거를 놓고 가는데 그거를 문이 조그매가지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분해해서 들고 있다 한 10년을 들고 있다가 삼내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조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기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모양이네요. 네. 문으로 나올 수 없을 네, 네, 정도면. 네. 그렇게 해서 모았던 물건은 이제 전부 가지고 삼내로 내려오시게 됐는데 네. 삼내에 연고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삼내라는 지명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전라도 하면 전주와 광주만 알고 있었는 사람인데 완주군에서 군수님께서 삼내라는 지역이 올드화됐고 여기가 문화적인 없는 완전히 사람이 잠시 지나가는 도시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문화적인 향유를 통해서 이곳이 문화의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가 필요한데 책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마을을 꾸미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만드는 기계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책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사를 표현해서
저는 안 간다 못 간다 이러다가 몇 번 삼고초려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당신이 꿈꾸는 그 책마을을 여기서 한번 멋지게 음. 실현해 보자.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와가지고 정말 그 한 100년 된 그 올드한 건물을 보고 나서 네. 너무나도 제 마음에 썩 들어서 정말 네. 내려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청을 받고 오신 네, 거네요. 네, 네. 초청을 그게 했죠. 언제쯤이시죠? 2012년 2012년. 예, 네. 초에 11년 말부터 얘기가 돼서 음. 2013년 저희가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은 삼내 문화예술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책 공방도 있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때 시작하실 때만 해도 그 문화예술촌이 막 시작하던 단계 아니었나요? 시작은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음. 기획을 해서 저희가 해서 만들었죠.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내는 문화라는 것을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거기는 상업지역이었고 역앞이었기 때문에 뭐랄까 상업적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 정착을 해가지고 뭘 하는 공간은 아니었는데 거기가 약 3,500평의 농협이 가지고 있는 넓다란 땅이 있었고 네. 그 땅 안에 창고 건물이 6동이 있었죠. 그거를 완주군이 구입을 하면서 그 공간을 문화적인 마을로 예술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책공방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촌 자체를 네. 설계를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예술촌을 설계를 하시고 그 중에서 책공방을 저희가 이제 직영을 중심으로 한 거. 활동을 하시고 네, 네. 책공방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읽고 쓰고 책 만들자라는 게 모토고 기록하지 않는 삶은 사라진다. 그래서 저희는 기록이라는 것을 주제를 해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이 기계들이 사람들은 단순히 인쇄 기계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이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고 산업이었다. 그런데 그 산업이 트렌드가 변하면서 컴퓨터가 나오고 더 디지털화되는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는 다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 기계들이 근본적으로 했었던 거는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기록을 하자. 어떤 기록? 주민의 삶을 기록하자. 그래서 네. 완주에서 태어나고 완주를 떠나지 않고 완주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기록으로 남기자라고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최초로 자서전 학교라는 걸 운영해서 개인의 삶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했었죠. 자서전 학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의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네, 그런 네, 학교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누구나 책은 쓸 수 있다. 책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왜? 단지 해보지 않았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고 저희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특화된 콘텐츠가 있으니 공유하면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약 26분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다가 뭐 예산이라는 것이 중단돼서 네. 진행하지 못해서 그 26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뭐 어머니들이 대단히 많으시고 네. 어머니들 중에서 한 분은 초졸이에요. 초졸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다른 김제인가 뭐 이런 데에서 외곽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삼내 안에 저 마을 안에 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폐가 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서 그 폐가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부부가 함께 살아서 애들도 한 10년을 살았대요. 네. 그러다가 전주 주인이 한번 쓱 지나가더니요. 폐가여야 되는데 사람이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당신 누구요? 물어보니까 나 여기 주인이요. 그랬더니 무슨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냈더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를 주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자기는 거기서보다 더 험한 또 곳에 가가지고 또 빈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살아왔던 주민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어머니가 제일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 자선학교에 네. 함께 하셨던 네, 분 네, 중에. 네. 그러면 그 26분 전부 다 책을 내셨어요? 그럼요. 네. 1인 1책 그야말로. 그럼요. 네. 기록되지 않는 것은 사라진다. 네, 네. 네. 이 책학교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완주에서 청년들에게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하자라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와서는 사실은 변별력 있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글쓰기를 참 좋아하고 디자인을 하고 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청년들이 귀향해서 귀촌해서 정착을 하려면
변별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소비해 줄 수 있는 문화가 향유되어야만이 다양한 청년들이 내려온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책학교를 한 것이 저희가 책 공방이 있고 책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니 거기를 진행하는 전문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들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기술을 배워놓으면 이런 책학교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전부 다 그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가능하니 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예술학교를 하나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출판 전문가를 네. 양성하는 네. 그런 학교. 네. 네. 자, 뭐 책공방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근데 집중하시는 부분들이 뭐 사회의 거대한 담론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동네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 그들의 살아온 그 흔적들 이런 것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어전다를 걸고 큰 것만 잘해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 하나만이라도 잘해서 그것이 변별력 있는 컨텐츠가 된다면 그 변별력 있는 컨텐츠가 곧 저는 올바른 세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컨텐츠, 소소한 컨텐츠가 1000개가 있는 것이 더 위대한 힘이다. 정말 1000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의 컨텐츠만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네. 그 변별력을 갖는다는 건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들, 살아온 흔적들, 궤적들.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완주는 85년이 된 도시이지만 그 지역에 대한 기록물이 없습니다. 예, 다 조선,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뭐 이런 거지. 완주라는 그 군이 만들어지고 85년 동안에 정말로 완벽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신경을 못 썼던 것이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언제 해야 되냐? 지금으로부터라도 현재 주민들이 살아남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자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놔야만이 후대에 누가 완주의 정체성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이 쓴다라는 건 뭐냐? 다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완주의 도서관에는 완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꽂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록하는 그 자서전 학교라든지 책공방의 책이라든지 완주 지역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보기 좋은 곳에 꽂혀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아이덴티티다, 컨텐츠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이야기가 해줘야 된다. 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오리지널리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아닌 이제 개인 소시민들에게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 이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내 것이 무엇을 내가 대단히 잘하는 거는 수많은 깊숙한 내면의 고민과 사실은 그 자기와의 대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묵상과 읽고 또 한편 뭘 해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해서 자기가 변별력 있는 나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찾아야만이 롱타임으로 자기의 인생이 길어진 만큼의 시간을 자기가 정말 변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그 롱타임 60 이후에 오랜 시간 30년 40년 남은 시간을 그냥 나는 수고했으니까 네. 편안히 쉬겠다. 그건 정말 악몽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록을 하고 싶어도 그 좀 서투르잖아요.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기록에 관한 팁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요. 저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희 공방에 와서 책을 만들고 꼭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에 일일 일장 쓰기 운동을 해요. 네. 하루에 한 페이지를 써보자. 한 페이지를 쓴다는 건 처음부터 뭘 대단한 걸 쓴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낱낱이 깨알같이 써보자. 그리고 무조건 한 장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다. 글씨를 대빵 크게 쓰면은 한 20자에서 30자만 써도 한 장을 채울 수 있다. 네. 그렇게라고 해서라도 한 장을 채우다 보면 10자가 100자가 되고 100자가 1000자가 되고 하루에 1장이 아니라 하루에 3장도 된다. 네. 이렇게 1년만 해보면 인생이 변화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7년 동안 완주와 3내의 역사를 기록해 오셨는데 올해를 끝으로 잠시 멈추게 되신 것 같아요. 뭐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새로운 꿈도 꾸셔야 되잖아요. 2021년 새로운 꿈 어떤 꿈 꾸시고 계세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저 완주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완주 군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8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는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꽃을 피워보고 싶었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과실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요. 저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책공방에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멋진 꽃을 피워보고 싶고 그 지역과 함께 정말 긴 세월 동안 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변별력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대한 문화가 되고 유산이 되는지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책공방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문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작은 책방들 이런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도 제기하시고 그 다시 책공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완주군의 새로운 변화로 나타났으면 싶다 하는 희망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꿈들 계속해서 꾸어 나가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